이게 6번이야? 아까 5번이었구나. 여기 6번. 자, 1번. 속력은 뭐였죠? 시간분의 거리였죠? 중학교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초등학교 때도 배웠네요. 그치? 초등학교 때도 배웠죠. 내가 400km를 한 시간에 주파했다. 그러면 400km/h. 이게 야구 선수 알아요? 야구 선수. 야구 선수 알아요? 누구 제일 좋아해요? 박찬호? 투머치 스토커? 투머치 스토커가 아니라 토커? 박찬호가 150 한 5 정도 던졌었어요. 류현진은 이제 구속이 빠지는 않죠. 묵직하죠. 어때요? 좌완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좀 마무리 투수 체프먼이 막 170km 던지다가 168km. 최근에 누가 잘 던지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걔네들이 투수 마운드까지 거의 한 15m 정도 돼요. 대략 15m. 시간이 15m. 근데 걔네들 속도가 거의 한 160km/h 정도 나오려면 이제 여기가 몇 초 만에 도달할까요? 뭐 이런 문제 우리 풀어봤었습니다. 거리가 15m인데 속도가 160km/h가 되려면 얼마만큼 빨리 도착해야 되지? 그 시간 안에 이거 쳐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대략 1점 몇 초밖에 안 돼요.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시간을 보통 t라고 쓰죠. 거리를 보통 x라고 쓰고 속도는 단위를 두 개를 섞어줍니다. 이렇게. 또는 이제 물리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v라고 쓰는 거. v가 영어, 속도가 영어로 뭐죠? 벨로시레터? 그렇죠. 벨로시티는 빌라서티 아니네. 나도 잘 모르겠어. 바로 그냥 바로 끼워. 영어 잘하는 빨리. 속도 영어로 임지영. 이거 웹쿡에서 살다 왔잖아. 안지현. 영어 잼뱅이에요? 시키지 마세요. 앉아서. 빌라서티야, 벨로시티야. 벨로시레터야? 아무튼 V는 속도를 나타내는 식입니다. 이제 기호입니다. V로 쓰기도 합니다. 됐나요? 그럼 속력과 속도의 차이점은 뭐죠? 속도는 그냥 방향이 설정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미적분 원에서의 방향은 앞뒤예요. 앞뒤. 포워드, 백워드. 앞뒤밖에 없어요. 쌤, 평면 운동을 하게 되면 대각선으로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가로 성분과 세로 성분을 다 따져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벡터가 돼버리는 거야. 성분을 쓸 수밖에 없어. 콤마를 쓸 수밖에 없어. 좌표를 쓸 수밖에 없어. 미적분 원에서는 속도라고 쓰긴 쓰되 방향이 두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부호로 끝내는 겁니다. 동쪽, 서쪽, 남쪽, 북쪽 이런 게 아니야. 오케이? 그래서 두 개로 끝내는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근데 가끔 이제 운동이 나오는데 이런 운동도 나온다 얘들아. 수직 방향으로 운동이 나와. 어려운 말로 뭐 연직 운동이라고도 해. 공을 던지면 떨어질 거 아니야. 또는 공을 위에서 놓으면 튕겨서 나갈 거 아니야. 그럼 수직 방향으로의 운동도 배우긴 해. 그러나 역시 방향은 몇 종류다? 두 종류. 올라가면 플러스, 내려가면 마이너스. 그래서 방향에 대해서 너희들이 심사숙고해가지고 문제를 풀 필요는 없고 우리는 수치적인 계산만 한다. 빠르기가 얼마인지만 계산한다. 그리고 플러스 빠르기면 오른쪽으로 가는 거야. 마이너스 빠르기면 왼쪽으로 가는 거야. 이름이 그 운동이 수직선 운동이라면 그렇게 운동시키면 되는 거야. 자동차, 달리기, 물체 가로 세로, 가로 운동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플러스 하면 오른쪽, 마이너스 왼쪽. 공을 튀겼어. 위아래로 왔다 갔다 움직여. 용수철 운동이야. 그러면 올라가면 플러스, 내려가면 마이너스. 그걸로 땡치는 거지. 거기에 각도가 몇 도로 가고 각도가 몇 도로 가서 뭐 이렇게 안 따집니다.
우리는 그 빠르기만 계산합니다. 절대값만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속도와 속력을 구별을 지어서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미적분 원에서. 그냥 속력이 그냥 속도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방향은 플러스 마이너스만 쓴다. 이 정도로 알아두시면 돼요. 그럼 평균 속도는 뭘까요? 다시 첫 시간으로 돌아가 봅시다. 동탄에서 부산을 갑니다. 여기는 0이고요. 여기는 400km예요. 쌤이 그때 뭐 타고 간다고 했어? 람보르기니? 응? 포르쉐? 아우디? BMW? 렌즈? 뭐 타고 갈까? 4시간이 걸린다. 그럼 동탄에서 부산 가는데 400km를 4시간에 주파하니까 평균 속도는 400을 4로 나누면 돼. 평균 속력이라고 해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아. 내가 부산을 가는데 여기서 부산까지 가는데 중간에 갔다가 다시 뭐 잃어버렸다고 다시 뒤로 빼고 다시 또 이렇게 가는 게 아니니까 계속 부산을 향해서 가는 거니까 그냥 방향성 플러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얘가 100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계산했어? 4 빼기 0분의 400 빼기 0이니까 무슨 변화율과 똑같아? 평균 변화율이랑 똑같지? 그러면 순간 속도는 뭐랑 같다라고 할까? 당연히 우리는 순간 변화율이라고 하겠지? 그러면 만약에 순간 변화율을 내가 구하고 싶으면 뭐에 대한 식이 주어져 있어야 될까? 거리에 대한 식이 하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무슨 소리냐? 자, 어떤 물체가 운동하는데 거리 또는 위치에 대한 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다라고 해보자. 여러분이 fx 생각하시면 돼. fx는 x제곱 더하기 10x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질문한단 말이야. t가 1에서 t가 3까지 평균 속도 얼마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고. 또 t가 2일 때 순간 속도는 얼마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단 말이지. 얼마든지 가능하단 말이야? 아하, 그럼 우리 어떻게 대답하는데? 다 배웠던 거다 이거야. 다 배웠던 거. 3 마이너스 1분의 3의 세 5 플러스 10 곱하기 3 F3 X3 3도 9 36 빼기 1로 11 2분의 28 14 정도 되고요. 2초 때 그럼 미분척 2t 플러스 10 거기다 2 넣으면 되니까 x 프라임 2 14 오씨 뭐야 똑같은 수 있었잖아 옛날에. 평균 변화랑 순간 변화를 같아질 때 있었잖아. 그치? 나 그때 주소는 똑같았는데 신난다. 별거 없다. 속도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지? 시간에 따라서 위치가 얼마큼 변화하는지를 나타내는 양인 거야. 시간에 따른 위치의 변화량, 변화율 다 괜찮니? 시간에 따른 위치의 변화율이라고 볼 수 있겠지. 그것을 우리는 속도라고 얘기할 수 있는. 됐어요? 그때가 뭐 지연이 막 우는 얘기도 해줬잖아. 지연이가 슬픈 일을 써서 막 눈물을 쏟아. 근데 얘가 30분 동안 울었는데 30리터가 채워졌어. 눈물로 30리터. 30분에 30리터. 그럼 1분에 얼마씩 흘리는 거야? 1분에 1리터씩 흘린 거지. 분속이 나오는 거지. 그러면 지금 눈물을 쏟았던 속도가 나오네.
속도를 이렇게도 쓰네. 꼭 위치의 변화만 속도로 쓰는 게 아니네. 눈물에 흘렸던 양, 율 이런 것도 속도로 나타낼 수 있네. 피노키오의 코가 거짓말을 할 때마다 이렇게 늘어난다. 줄었다. 그지? 그럼 피노키오의 코가 늘어나는 비율도 속도 개념이네? 속도 개념이잖아. 그것도. 아주 안 맞아. 1초 때 얼마고 3초 때 얼마면 평균 속도 나오잖아. 평균적으로 얘가 자라나는 속도. 그것도 속도 개념이라고. 속도라는 개념이 그런 거라고. 무조건 위치의 변화만을 속도라고 하지 않는단 말이야. 이해돼요? 속도의 개념을 좀 잡고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물리량에 다 쓸 수 있어. 물리량. 모든 물리량에 속도를 다 쓸 수 있어. 그래서 미분이 대단한 거야. 그래서 미분이 대단한 거야. 모든 걸 미분으로 계산한다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야. 속도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미분으로 계산할 수 있는 건데 모든 게 다 속도화할 수가 있다고. 눈물의 양조차도. 니네가 먹는 밥의 양조차도. 운동량의 그조차도. 모든 것들을 다 속도화할 수가 있다는 거야. 왜?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 속에 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계속 지금도 시간은 변화하고 있잖아. 그 시간의 변화를 기반으로 깔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뭔가가 변화됐을 때 언제든지 그것을 우리는 시간에 따른 어떤 양의 변화율로 볼 수 있다 이거지.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속도는 미분으로 계산할 수 있고 그 미분이 일상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모든 물리량을 계산할 때 미분을 갖다 쓸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야. 대충 감았어요? 와시요. 그럼 이제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보통 위치의 식은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 이제 속도의 식은 이렇게 씁니다. 이제 왜라는 의문부호를 달면 아직 개념 이해가 안 된 거야. 자, 다시. 속도라는 개념은 위치가 변화했을 거야. 시간에 따라서. 그런데 어떤 특정 시간에 내가 얼마만큼 위치가 변화했는지 알고 싶어. 그러면 극한을 취해주는 거지. 그게 다야. 모든 건 다 그걸로 계산하는 거야.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럼 여기하고 여기 관계는 미분의 관계야. 여기서 일로 가려면 미분을 해버리면 된다. 그래서 속도는 위치의 순간 변화율이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아까 썼지만 한 번 더 쓸게요. 자, 그 다음에 가속도라는 게 있어. 가속도는 뭐야? 속도가 처음에 느리게 가다가 빠르게 갈 수도 있고 일정하게 갈 수도 있어. 속도가 빠르게 가다가 느리게 갈 수도 있어. 쌤이 동탄에서 차를 몰고 쭉 가다가 경기도 천안 빠져나갈 때까지는 잘 막혀가지고 좀 느리게 가다가 천안 이후로는 뻥 뚫려서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 속도가 빨라진다? 가속도라고. 그래서 가속도는 이건 뭐 나중에 배울 테니까 일단 적어보시고 같은 말로 이거랑 맞겠지? 아,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겠네요, 선생님. 그렇지. 그 다음에 똑같은 말로 이제 AT라고도 해. Accelerate. 가속시킨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이러한 관계가 있다. 그래서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요,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라는 말을 그렇게 쓰고 있는 거야. 그럼 얘는 뭐의 순간 변화율이야? 속도의 순간 변화율이지. 수학적 토대야. 미분의 수학적 토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 했나요?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됐죠? 오케이. 자, 161번 문제를 하나씩 쌤이랑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선생님 이제 아직 포인트 좀 적을 게 조금 있긴 있는데 그거 좀 이따 적고요. 자, 161번입니다. 원점을 출발을 한 수직선 운동입니다. 운동은 어차피 방향이 두 개밖에 없어. 플러스 마이너스. 위치에 대한 식이 x로 주어져 있는 xt죠. xt.
x라고 쓰기도 하고 xt라고 쓰기도 하고 뭐 자유롭게 씁니다. 근데 결국은 시간에 관한 함수예요. t의 세제곱 빼기 5t제곱 빼기 6t. 이거 오타가 있습니다. 쌤 이것도 풀어봤어요. 여기 뒤에 있는 마이너스 6t를요 플러스 6t로 좀 바꿔주겠니?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장이 나오는데요. P가 마지막으로 원점을 통과한다. 밑줄 한번 거볼까요? 원점을 통과한다는 말은 원점을 지나간다는 얘기고, 원점을 지나간다는 얘기는 위치가 0이 된다라는 겁니다. 위치가 0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주어진 식이 위치식이야, 속도식이야? 위치식이잖아. 그럼 그 값이 0이 되는 t 값을 다 찾아주세요 라는 거거든요. 그럼 얘 인수분해하는 얘기야. 3차 방정식이니까 그걸 구해봅니다. 0 하나 나오고요. t의 제곱 빼기 5t 더하기 6이니까 2, 3 0과 2와 3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중에 마지막은 얼마입니까? 위치를 처음에 0일 테니까 두 번 지나가네. 원점을 t가 0, 2, 3이니까 요때 지나고 요때 지나가는 이거는 시작점이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지나가는 시간은 얼마입니까? 3초가 되겠죠. 3이 되겠죠. 초란 말은 없네. 3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밑줄 순간 속도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3을 t에다가 바로 이 위치식에다 넣어야 될까요? 미분을 하고 넣어야 될 거예요. 미분을 하고 넣어야 되겠죠? 왜? 속도니까. 미분하면 얼마야? 3t의 제곱 마이너스 10t 플러스 6이죠. 거기다 3을 넣으세요. 27 빼기 30 더하기 6이요. 다음은 3. 뭔 의미인지는 모르겠으나 계산은 졸라 쉽네요. 그냥 미분 때리고 그냥 넣으면 됩니다.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다. 저것만 외우면 되네요. 속도를 걸어 했으니까 위치식 줬으니까 미분 때리고 3 구해서 집어넣으면 그냥 끝나요. 와. 자, 그러면 162번. 수직선을 움직여요. t초에 위치식을 줬어요. 아까랑 똑같아. 위치식을 줬어. 밑줄. 운동 방향이 바뀔 때 가속도. 근데 두 번째로 운동 방향이 바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밑줄을 크게 운동 방향이 바뀐다. 그것도 이제 여기다 쓸게요. 운동 방향이 바뀐다라는 것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간다 이런 얘기예요. 방향은 딱 두 가지라고 했단 말이에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간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우리가 배운 걸로 치환해 봅시다. 오른쪽으로 갑니다. 물체가 증가일까요? 감소일까요? 위치가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오른쪽으로 가고 있어요. 당연히 증가죠? 증가로 배칭시키면 돼요. 치환시키면 돼요. 그럼 증가는 도함수가 뭐였지 예빈아? 플러스 마이너스 중에 하나만 선택해. 플러스 왼쪽으로 합니다. 물체가 와 뒤로 갔다 증가야 감소야? 감소. 그러면 속도가 마이너스. 아하, 그러면 운동 방향이 바뀐다는 것은 속도의 부호가 바뀐다라는 말과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속도는 뭐였지? 도함수였잖아요. 위치함수의 도함수잖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함수 도함수의 관계를 배웠잖아. 함수가 증가하면 도함수는 플러스, 함수가 감소하면 도함수는 마이너스. 그 개념이라고. 따라서 운동 방향이 바뀐다는 얘기는 도함수의 부호가 왔다리 갔다리 했다라는 거야. 그럼 좀 더 가보자. 자, 이제 질문에 대답해봐. 그러면 속도, 즉 도함수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면 뭐였지? 아니 이전에 배운 거랑 대입시켜봐. 도함수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갔어. 뭐였지?
도함수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라서 뭐였지? 극대. 극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갔는데 뭘까? 극소.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운동 방향 한번 바뀌었네. 증가하다 감소했으니까. 감소하다 증가했으니까 여기서도 운동 방향 바뀌었네. 근데 시간은 무조건 이렇게 흐를 거 아니야. 그러면 두 번째로 운동 방향이 바뀌는 거는 1이야 2야 2겠지. 그러면 2에서 가속도 그럼 미분을 한 번 더 하고 거기다가 2를 넣으면 답이 이렇게 간다. 개념이 똑같다. 그래서 열심히 앞에 배워놓은 거야. 이거 하려고 최종적으로 이거 하려고. 근데 딱 이렇게 1대1 매칭이 안 되는 친구들은 앞선 내용들이 잘 이해가 안 됐던 거니까 여기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앞선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그거를 여기다가 오버래핑 한다. 뒤집어 씌운다라는 느낌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원리는 하나야. 원리가 여러 개가 아니야. 따라서 얘를 또 미분해. 6t-9 거기다 2를 집어넣어. 그 얼마? 3이 정답인 거야. 답은 4번이야. 가속도는 뭐다? 속도의 순간 변화율이다. 속도의 도함수가 가속도다. 163번. 별표를 치시고요. 별표를 치시고 제일 마지막에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165번. 얘도 오타가 조금 있습니다. 자, 오타가 어디 있냐면 이건 이제 식에 있는 건 아니고 속도가 같았을 때라고 돼 있어요. 다섯 번째 줄에 그때의 속도가 같았을 때. 내 대학가라고 대라고 자꾸 써. 때로 바꿔주세요. 때. 자, PQ가 처음으로 만난다의 밑줄. 만나면 위치가 같은 거야? 속도가 같은 거야? 임지연? 만나면 위치가 같은 거야? 속도가 같은 거야? 상식이잖아, 이 똥땡아. 너랑 나랑 좀 만났잖아. 위치가 같아, 안 같아? 위치가 같지? 우리 시간도 같아, 안 같아? 시간과 공간이 모두 같다고. 같은 장소, 같은 시간대에 있어야 만남이 일어납니다. 위치가 같다예요. 근데 위치만 같은 게 아니야. 그때 뭐도 같대? 속도도 같대. 누크 같네. 1 넣고 누크 같다. 1 넣고 1 넣고 같다. 미분하고 1 넣고 1 넣고 같다. 적어봅시다. F1과 G1이 같다. F'1과 G'1이 같다. 그 얘기입니다. 이 말. 그러면 F1에서는 G1 빼면 0인데요? 그래. 그래서 1 넣었을 때 그 값은 0이야. 선생님. F'이랑 G'이랑 같다면서요. 그러면 F', G'1을 빼도 0이겠네요? 그렇지. 그러면 우변 미분하고 1 넣었을 때 0이야. 그거 두 개 연립해서 풀면 답이다. 이렇게 가는 거야. 다 배웠던 내용이다. 됐니? 그 식에다가 1 넣으면 0이다 쓰면 되고 그 식 미분해라. F't 빼기 G't는 6t 제곱 빼기 18t 더하기 a. 거기다 1 넣은 것도 0이다. 이렇게 두 개 연립해서 푸시면 됩니다. 네, 푸세요. 그거 아니야. 그거 이거잖아. 165번. 어이씨. 오다 때라고 좀, 좀.
답은 A는 12가 나와요. B는 마이너스 5가 나오고요. 답은 1이 정답이 됩니다. 그런 형태의 문제들입니다. 여기가. 자, 근데 이제 163번을 이제 풀어볼 건데 얘는 왜 쌤이 별표를 쳤을까? 자, 쌤이 아까 맨 처음에 적어줄 때 속력과 속도는 방향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그런데 이제 속도의 방향은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 두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거의 같이 혼용해서 쓸 수도 있다. 큰 문제 없다. 그런데 갑자기 163번에 속력의 최대값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말이 좀 어려운 말이에요, 너희들한테. 속력의 최대값이라는 말은 속도의 최대값이라는 말과 다릅니다. 속도의 최대값은 무조건 양수가 나와야 돼요. 음수 쪽에서 만약에 최대가 나오면 그것은 속도의 최대값이 아니에요. 속도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가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속력은요, 빠르기만을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플러스밖에 없습니다. 무슨 소리냐? 속도는요, 이렇게 나올 수 있다니까요. 이게 속도예요. 그러면 이 순간에서 속력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냐면 3이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속도는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가지가 있다고. 근데 속력은 무조건 플러스라고. 속도가 만약에 그냥 5예요. 그럼 속력도 5예요. 큰 차이가 없다고. 근데 만약에 속도가 마이너스 3이면 속력은 3이라는 거야. 요게 알아먹었어요? 그러면 지금 뭐의 최대값을 물어봤냐면 속력의 최대값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만약에 속도가 마이너스 7인 게 있으면 얘는 속력이 얼마예요? 7이죠? 그럼 얘가 최대인 거야. 얘가 최대가 아니라 얘가 최대인 거야. 쌤, 얘는 양수, 얘는 음수잖아요. 아니, 속도는 그런데 속력은 얘가 최대라는 거지. 빠르기만 보는 거니까.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이렇게도 씁니다. 속력은 속도의 절대값이다. 이렇게 쓰는 거는 타당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평면운동으로 바뀌면 바뀌어요. 이게 아닙니다. 일단 이렇게 적어보시면 속력은 속도의 절대값이다. 자, 그럼 이제 163번 원점을 출발해서 수직선으로 움직이는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이거래요. 자, 일단 속력은 나중에 구하고요. 속도부터 구해봅시다. 자, 미분 쳐볼게요. F'T는 쓰세요. F'T는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4죠. 언니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4죠. 이게 속도의 식이에요. 그럼 2차 함수 그려볼까?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꼭지점 어디 있습니까? 1에 있겠죠. 0 넣으면 4예요. 0 넣으면 4. 0 넣으면 4. 속도 그래프예요. 속도 그래프. 맞아요? 1 넣으면 얼마입니까? 1 넣어봐. 5죠. 5. 그러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보래요? 0부터 4. 0부터 이제 4 한번 넣어볼까요? 4 넣으면 얼마니? 4 마이너스 16에 2, 4, 8에 12니까 마이너스 4네. 4 넣으면 여기가 마이너스 4라는 거야. 그럼 나는 여기서부터 얘네들 다 관찰을 하는 거야. 이렇게. 그럼 4도 나왔다가 5도 나왔다가 쭉 떨어지면서 0도 나왔다가 쭉 떨어지면서 마이너스 4까지 움직이는 거야. 따라서 이 함수에 주어진 0부터 4까지 범위 내에 VT의 최소값, 최대값을 적어보면 이렇게 될 거야. 맞니? 맞니? 이렇게 될 거라는 거야. 그럼 절대값을 씌워도 최대값은 4야, 5야? 5가 최대값이지? 그러니까 답은 5라는 거예요. 그래서 M은 5예요. M은 5. 그때의 시각은 1이죠? T가 1일 때죠? 그러니까 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문제는 절대값 쉬우나 안 쉬우나 똑같죠? 답이? 별로 좋은 문제는 아니냐. 그러나 속력과 속도의 어떤 차이점에 대해서 여러분들 명확하게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니? 자, 이제 동그라미 쳐봐. 164, 167, 168. 요거 세 개를 니네가 지금 풉니다. 그리고 앞으로 넘겨오셔서
153, 149, 151. 풀고서 끝냅니다, 오늘 수업. 149, 151. 이제 수업은 다 했어. 164, 167, 168까지. 변화 이런 거 다음에 하고요. 여기까지. 이거 풀고서 오늘 기록하시면 됩니다. 네.